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쌀과 밀가루, 채소를 이렇게 싸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에서 비료를 뽑아내는 기술이 100년 전에 발명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난 사람의 수가 무려 수십억 명에 이릅니다. 인류를 기아에서 구원한 이 위대한 발명가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 중 하나인 독가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한 손으로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인류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 오늘은 과학이라는 빛이 만들어낸 가장 짙은 그림자, 프리츠 하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가 인류에게 준 축복부터 봐야 합니다. 19세기 말 과학자들은 큰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농사에 꼭 필요한 천연 질소 비료가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면 인류가 대기근으로 멸망할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등장합니다. 그는 공기의 78%를 차지하지만 너무 안정적이라 아무도 다루지 못했던 공중질소를 고온, 고압으로 강제로 붙잡아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른바 하버 보쇼 공법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공기에서 빵을 만든 기술로 칭송받았습니다.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렸고 식량 생산량은 폭발했어요. 오늘날 지구에 사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하버가 발명한 질소 비료로 키운 식량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 공로로 1918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영웅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하버는 맹목적인 애국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조국 독일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자신의 화학 지식을 무기 개발에 쏟아붓기로 결심해요. 그게 바로 살상용 독가스였습니다. 그는 염소가스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1915년 4월 벨기에 이프르 전투. 하버는 자신이 만든 가스 무기를 전선에 직접 투입하고 살포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간 녹색 염소가스는 참호 속에 숨어있던 병사 수천 명의 폐를 녹이며 그들을 질식시켰습니다. 병사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참상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하버는 조국을 위한 훈장을 받았다며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클라라 이머바르. 그녀 역시 뛰어난 화학 박사였고 무엇보다 평화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과학의 힘을 사람 죽이는 데 쓴다는 사실에 그녀는 절망했어요. 눈물로 독가스 개발을 멈춰달라 애원했지만 하버는 오히려 아내를 조국을 배신하는 비겁한 짓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이프르 전투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날 밤 클라라는 남편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장 슬픈 장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버는 아내의 시신을 뒤로한 채 이번엔 러시아 전선에 가스를 살포하러 군용기차에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조국의 승리가 아내의 생명보다도 인류에 대한 윤리보다도 앞서 있었던 겁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하버는 조국 독일에 그토록 헌신했지만 1930년대 나치가 정권을 잡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쫓겨나 추방당합니다. 결국 1934년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쓸쓸히 숨을 거둬요. 그리고 진짜 소름 끼치는 비극은 그가 죽은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전에 해충 박멸용으로 개발해둔 살충가스, 치클론 B. 나치는 이 기술을 개량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투입했습니다. 하버가 만든 가스가 결국 그의 동족과 친척들을 학살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인류를 구하기도
파멸로 이끌기도 한 잔인한 현실. 그런데 저는 요즘 전쟁터를 볼 때마다 하버의 그 차가운 두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특히 하버가 던졌던 질문이 가장 극명하게 되살아난 현장이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이 누구를 죽일지를 고르는 전쟁입니다. 2023년 이후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쓴 AI 표적 시스템의 실체가 이스라엘 탐사 매체 플러스 97이 매거진과 영국 가디언 등의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펠, 히브리어로 하브소라라는 AI예요. 이 기계는 방대한 감시 데이터를 훑어서 폭격할 건물과 표적을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얼마나 빠르냐고요? 과거 사람 분석관이 1년에 약 50개의 표적을 찾았다면 이 AI는 하루에 100개를 쏟아냅니다. 이스라엘군 전직 참모총장이 직접 밝힌 수치입니다. 표적을 생산하는 공장이 된 거죠. 두 번째, 라벤더는 더 서늘합니다. 이 AI는 팔레스타인 남성 약 3만 7천 명을 무장 세력 용의자로 분류해 사실상의 살생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명단의 정확도가 약 90%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10명 중 1명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떤 시험 응시자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사람이 표적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했다고 증언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사람을 죽이라고 지목할 때 정작 인간은 뭘 했을까요? 한 이스라엘 정보장교의 증언이 소름 끼칩니다. 나는 표적 하나에 20초를 썼다. 인간으로서 내가 더한 가치는 없었다. 그저 고무도장을 찍는 존재였을 뿐이다. 기계가 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면 사람은 20초 만에 승인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0초라는 거죠. 어떠세요? 세 번째 시스템의 이름은 더욱 잔인합니다. 아빠 어디 있어? 이 AI는 표적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포착해 알려줬고 바로 그 순간 집을 폭격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표적 한 명을 없애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을 몇 명까지 함께 죽여도 되는지 그 허용 기준까지 있었습니다. 하급대원 1명에 무고한 민간인 15명에서 20명, 고위 지휘관 1명이면 무고한 민간인 100명 이상. 그렇게 비이성, 비윤리적인 판단으로 학살의 숫자가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버가 아내의 눈물 앞에서 조국을 위해서라며 독가스를 정당화할 듯 오늘의 전쟁은 효율을 위해서라며 생사의 판단을 기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100년 전 하버는 최소한 자기 손으로 독가스 밸브를 열었어요. 죄를 지은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밸브를 열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지목하고 사람은 20초 만에 도장을 찍을 뿐이죠. 책임질 사람 자체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은 보도 내용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와 법학자들은 인간의 양심이 빠진 자동살상은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거세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먼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이 이 군사정보부대에 클라우드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 끝에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힘이 우리의 정신적 힘을 앞질러 버렸다. 우리는 유도탄과 그것을 잘못 쓰는 인간을 가졌다. 하버가 100년 전에 던진 질문. 도덕적 성찰이 없는 천재성은 축복인가, 재앙인가는 AI 시대인 지금 훨씬 더 날카롭게 우리 목을 겨눕니다. 기술이 강해질수록 그 방아쇠 앞에 반드시 인간의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밥상 위 하얀 쌀밥을 마주하실 때 한 떠올려 보세요. 그 바바를 키운 비료의 아버지가 동시에 수많은 청년의 폐를 녹인 독가스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사를
단 20초 만에 결정하는 차가운 알고리즘 속에서 또 다른 하버가 조용히 밸브를 열고 있지는 않은지를요.